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토록 이 상방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목에 핏대가 쓰도록 강조를 해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그 꽉 막혀있던 저항을 정말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지금 완벽하게 수익 극대화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제가 원래 평소에 이 우리 기술 영상을 매일같이 좀 자주 찍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가의 방향이 크게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 핵심 변곡점에서 그 자리에서만 타점 찍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 제 영상에 참 어이없는 이 악플 하나가 달리더라고요. 자, 우리 기술이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이제 쫄아서 영상을 안 찍냐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 보고 얼마나 열이 뻗치던지, 제가 그동안 우리 기술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자, 상방 돌파할 때 1차 매수를 짚어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깨지는 흐름이 나올 때는 사실상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데 비중 축소를 하지 못했어요. 투매를 맞아버린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2차 돌파가 될 때 다시 한번 2차 타점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현재는 맥점을 아주 단단하게 지금 지지하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쫄지 말고 우리가 무조건 홀딩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저항대를 돌파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이번 아주 이 지독한 하락장에서 이야기한 핵심 뷰는 뭐예요? 이 하락, 특히 막바지 하락은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낙폭과대를 만드는 페이크다. 여기서 이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세력들이 전부 받아먹고 그리고 급반등으로 터져 나올 것이다. 네, 보시면 자, 제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29일날 투매가 쏟아졌고요. 개인들 10주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멱살 잡고 수직으로 회복을 하면서 이 아주 지독한 저항대를 지금 돌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자, 08년도 닷컴 버블, 9.11 테러 금융위기, 최근에 이 이란 전쟁까지 아주 이 어마무시한 하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3개월 뒤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3개월 뒤에 주가가 어떻게 폭등을 했는지 그 세력들의 메커니즘까지 정말 밥상을 다 차려드렸는데, 그런데 막상 시장에 공포가 덮치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고도 그걸 진짜로 행동을 하면서 매수 버튼을 옮기는 사람은 정말 이 100명 중에 10명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90%가 세력이 다 털려버리고 계좌가 작살이 난다고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멘탈 흔들리시는 우리 정말 이 찐 구독자님들께 그 공포 심리에 잡아먹히지 마시라고 진심을 다해서 멘탈 케어를 해드린 건데, 결국 돌아오는 건 맥종 코치가 틀렸다, 엉터리다, 그래서 비꼬는 이 조롱이 오더라. 제가 정말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제 피 같은 이 시간을 깎아가면서 이 영상을 찍어야 되냐 정말 현타가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딱 와서 보면 어때요? 결국 제 시나리오대로 돌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자, 물론 제 뚝심을 믿고 끝까지 잘 따라오셔서 지금 바닥에 사가지고 수익 전환하신 구독자님들도 분명 계시죠? 앞으로 제 영상 뷰가 본인 생각과 달라서,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억지로 보지 마시고 그냥 뒤로 가기 있잖아요, 여기. 뒤로 가기 누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묵묵히 저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주시는 우리 진짜 주주님들 챙기기에도 정말 시간이 모자란다. 그분들께 이제 조금나마 더 디테일한 이 수익 시나리오로 보답하고자 지금도 이악 물고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속 시원한 우리 기술 이 돌파의 흐름이 나와서 기분 좋으신 분들, 그리고 코치님 앞으로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영상 찍어달라고 응원해 주실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시원하게 꾹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이 정말 단 1%라도 진짜 이 계좌에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창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도움이라고 진심 어린 댓글 한 번씩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이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팩트체크는 끝냈으니까 바로 본론 시나리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기다렸던 상방 돌파는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뭡니까? 도대체 이 험난한 파동 속에서 우린 도대체 어디서 이 엑시트를 해야 완벽하게 이 수익을 챙기고 내 계좌를 지켜내는지, 그 앞으로의 디테일한 흐름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저항을 지금 돌파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또 주가가 브레이크 없이 윗방향으로 이렇게 쭉쭉쭉 수직 상승만 하느냐?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찐바닥 극저점 지키고 나서 지금 4거래일 동안에 또 어마무시하게 올라온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에 맞는 이 건강한 이 눌림목 조정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악랄한 세력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이 위아래로 거칠게 흔들어 대고 공포에 또 떨어지는 이 개미들 물량을 다시 한번 다 털어내고, 그리고 비로소 또 자기 가던 길을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생각보다 정말 빠르고 강하게 주가가 솟구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마냥 환호하고 좋아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급하게 강하게 오르면 그만큼 또
빠르게 거친 단기 조정을 맞이하게 되는 게 이 주식시장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팩트를 기반으로 완벽한 향후 시나리오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앞전에 끔찍한 이 조정 구간에서도 이 21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이렇게 뚫어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자, 첫 번째 하락에서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수급이 나왔지만 자, 단기 기술적 반등만 나오고 다시 속임수로 그러니까 깨지면서 더한 이 과한 하락이 발생이 됐죠. 그때마다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유지를 못 해버리니까 매번 실망 매물이 떨어지면서 2차 폭락이 계속 떨어지고 3차 폭락이 떨어지고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조정장인 거예요. 자, 기계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될 그 핵심 자리에서 단단하게 지지를 하지 못하니까 쏟아져 나오는 그 아주 과한 이 실망 매도세. 자, 그럼 지금 구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죠. 강력하게 뚫어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봐야 됩니까? 뚫어냈으면 완벽하게 다시 한번 지지가 되면서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유지만 하는지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그러니까 팩트로 확인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머리로 다 아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막상 험악한 이 실전 장중에 들어가면 차트에 보이는 대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좌가 이 박살이 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전환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의 심리, 탐욕 등등 이런 심리적 요인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는 조정이 나올 때 뭐라고 해요? 자, 돌파가 나오면 돌파를 노려보죠, 저도. 그런데 이 극점에서 이 전환이 나올 자리에서 맥점에 깨지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 조정 지속이다. 그럼 저항 맞고 밀리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또 올라타면서 돌파를 시도할 때 이때도 매수를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상한가를 갔어요. 기간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유지를 하고 돌파를 해야지 우리가 아는 상승 조정 상승 패턴이 되는데 그 전환에 될 자리에서 깨져버리면 맥점이 그럼 또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2차 조정이. 지금도 같은 논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돌파가 나와서 지금 유지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환이 나온 시점에서 매수 말씀드리지만 항상 깨지는 흐름이 나올 때는 엑시트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돌파를 했고 그 지지 흐름이 완벽하게 좀 성공을 할 거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찐바닥을 찍고 나서 치고 올라오는 1차 상승 진행 중이죠. 반등 맥시멈에 터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차트가 꺾이는 단기 눌림목 조정이 쿵 하고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떨어지는 이 눌림 조정은 자, 하락을 위한 이 악성 매도세가 극히 제한적일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길게 발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20일 이동평균선을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차트상에서 이렇게 이동평균선 배열도를 살살살 바꿔주면서 한 번 더 이렇게 튀어오르는 이 상승을 현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파동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죠. 보시면 우리 기술은 자, 1차 하락과 반등, 2차 하락과 반등, 현재 3차 하락까지 전부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이 방향의 전환이 진행이 된다고요. 우리가 상승 때도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이 나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변곡이기 때문에 다음 방향성을 보여줄 거라 했는데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 반대격의 흐름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반등은 이제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포지션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 폭락장 다 비교를 해드렸죠. 언제까지 반등이 나온다고요? 바로 이 30% 구간까지는 반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30% 구간까지는 정말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자, 보시면 18년도에도 어마무시한 상승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A, B, C 파동으로 하락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오는 거고 그 정점에서는 똑같이 투매가 터져 나왔고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리한 이 기간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목표가를 채웠었던 흐름이 나왔죠. 지금도 상승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렇게 이 지리한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을 치는 흐름을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는 맥시멈 반등이 채워지게 되면 그 뒤에는 우리는 일단 이 엑시트를 하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입니까? 바로 그 뒤에 다시 한번 이 쌍바닥으로 돌리는 이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지독한 조정세로 들어가는지 우리는 이 반등 목표치가 채워진 상태에서는 이 바닥 형성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접근을 해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매디의 첫 반등은 지금과 같이 아주 강하게 발생하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다시 저점을 확인하는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리 기술, 지금 이 엑시트에 대한 타이밍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주가가 반등의 목표치를 채우고 나서, 그리고 제가 짚어드린 맥점이 아래로 깨지는 그 순간에, 그때 우리는 가차없이 털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같은 논리를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전환점이 나오면 매수를 하고 깨진 흐름에선 엑시트, 전환점이 나오면 매수를 하고 깨진 흐름에선 엑시트. 지금 이걸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현재 자리에서도 좀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죠. 여기서 이 깨지는 흐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엑시트를 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금이 이 지독한 박스권 또는 하락 조정에 다시 묶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묶이고 기회 비용은 기회 비용대로 다 날려버리는 그 억울한 상황을 우리가 두 번 다시 겪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번 반등 이 고점 목표가 라인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저점에서 산 이 매수 물량들 당연히 수익 실현할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 실현 물량 떨어질 거고요. 앞전에 이제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도 반등이 나오면 본전 심리가 발동해서 탈출 매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매도세가 또 터져 나온다. 그리고 지금 외인들 역시 바닥에서 왕창 매수를 해왔는데 그 털기 물량까지 발생해 버리면 아주 급격하고 빠르게 주가가 다시 한번 출렁일 거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팔 수 있게끔 자리를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일시적으로 찍고 다시 한번 급하게 빼버리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고점을 찍으면 그날 시가를 고점으로 이때랑 비슷한 겁니다. 반등이 나와서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목표치를 도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지독한 이 하락 시세가 다시 진행이 됐죠. 시가를 고점으로 이렇게 지루한 하락세. 그러면서 이 바닥 테스트하는 과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등의 고점 찍는 찰나의 순간에 제가 보는 맥점의 흐름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 매번 보내드렸었던 것처럼 엑시트를 하시라고 휴대폰에 다이렉트로 신호를 쏴 드릴 겁니다. 다들 번호 때문에 바쁘실 텐데 하루 종일 호가창만 보고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자, 그러신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편하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건 꼭 미리미리 보내두셔야 돼요. 왜? 당장 내일도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미 깨진 흐름이 발생해 버렸는데 뒤늦게 문자를 주시면 그때는 저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문자를 주시면 번호를 잘 저장해 두었다가 의미가 있는 경곡이 포착이 될 때 그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거죠. 제가 개인이 고수들 다 모인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87.2%라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전체의 구동을 찍어낸 게 절대 아닙니다. 원래 이런 투자대의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나간 과거 내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엑시트를 하는지 그 실시간 타점을 지금 구독자님들께 투명하게 전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멘붕에 빠져있는 이 어려운 장세, 남들이 불안해할 때 저 맥점코치는 어떻게 냉정하게 시장을 읽고 타점을 잡아가는지 이번 기회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남겨두시고요. 다가오는 본장 대응 제발 세력들에게 또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좌를 지켜낼 수 있는 진짜의 기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부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